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일부 위법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검찰이 기존 방침을 유지했고 민주당은 검찰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우리 돈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상품권 스캔들에 총리 퇴진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에 보복 관세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위스키의 50%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 유럽산 와인 같은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여권은 계엄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수사에 의문점은 있지만 탄핵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히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정부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 원장은 헌재의 선고 직후 감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언론에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에 의문점이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곧장 중앙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꾸고자 우리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태균 사건 등을 지휘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이제라도 항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는데 검찰은 끝내 항고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앞에서만 유일하게 깨진 관행, 특혜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법관의 발언에 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만 입장을 내놨습니다. 질의가 이어지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7일 이내 즉시 항고가 가능해 14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 항고 포기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구속 취소 피고인을 석방한 뒤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즉시 항고가 인용되면 재수감도 가능합니다. 또 대검이 전국 검찰에 내린 공문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원래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산정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 관행이 윤 대통령 수사 단 한 번의 사례에서 깨진 게 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앞에서 법이 보장한 절차를 포기했다는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지귀현 부장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해 봐도 구속 기한이 끝나기 48분 전에 재판에 넘겨진 건데 일부는 날짜로, 일부는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열흘의 구속기한에 3일에 걸친 구속심사기간을 날짜로 더해 27일 자정을 구속 만료로 봤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을 놓고 봐도 윤 대통령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11일 240시간으로 놓고 구속심사에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이 됩니다. 하지만 지귀현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은 일로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10일은 240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면서도 구속심사로 더해지는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속기한은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던 관행을 깨고 심사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혼합 방식을 쓴 겁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입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속 만료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됐고 지귀현 부장판사는 기한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윤 대통령만 석방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선고만 남겨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고 당일엔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약 없는 선고에 헌법재판소 일대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렬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면서 지지자들 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 인근 경비가 강화되며 이미 곳곳엔 경찰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도로 한켠이 막히면서 인근 버스 정류장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대 교통 통제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로 향하는 큰 길목부터 막히게 됩니다. 경찰은 안국동 로터리부터 창덕궁 앞 도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인파에 따라 경복궁 일대 도로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건 도로 위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지하철 안국역은 선고 당일 폐쇄될 예정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 거점지인 경복궁역은 당일 상황에 따라 폐쇄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내버스도 경찰의 교통통제 계획에 맞춰 일부 노선을 우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도심에 몰린 수많은 인파가 행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관저와 국회, 언론사 등 시위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의 경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게 된다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안국동까지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때 현직 대통령 경호 규정에 맞춰 신호 체계를 조정해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만 15세 이하의 걸그룹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어린 참가자가 2016년생 만 8살인데 선정적인 춤이나 의상이 적절하느냐는 겁니다. 미스트롯 등을 제작한 크레아 스튜디오가 준비 중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11살, 8살, 13살, 모두 만 15세를 넘지 않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온 59명의 신동들이 나이를 뛰어넘는 실력으로 K-팝 걸그룹에 도전한다는 취지입니다. 제작사가 공개한 티저 영상 등에선 흰 티를 입은 소녀들이 화려하게 섹시 댄스를 추는 모습이 마치 반전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최근 고 김세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인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논란이 벌어지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을 방송에서 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요. 어제 태어난 아이들 아니냐,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10대 아이돌이 데뷔하고 인기를 얻는 현실 속에서 더 어린 아이들이 연습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하는 오디션 방송에 뒤따라올 악성 댓글과 비난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큽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공대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와 정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대피하고 학교는 휴교를 했는데 불꽃의 색깔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맨홀에서 초록색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뚜껑은 불꽃에 들썩들썩거립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속 불의 잔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현지 시각 12일 텍사스 러버계에 있는 텍사스 공과대학교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대학 내부의 건물도 정전됐습니다. 학교는 캠퍼스 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임시 휴교를 결정했는데요. 현재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했다. 여러 개의 맨홀에서 불꽃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불꽃이 초록색이었을까요? 구리가 불에 타면 초록색이나 청록색 불꽃을 내기 때문입니다. 마법 세계가 아니라 맨홀 내부의 전기 배선 같은 구리가 불에 탄 걸로 보입니다. 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호주에서 원뱃을 잡아들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주 총리까지 나서서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Creatures to take a baby wombat from its mother and clearly causing distress from the mother is just an outrage. Take a baby crocodile from its mother and see how you go there. 현지 시각 13일 호주 총리는 미국 인플루언서가 새끼 원뱃을 빼앗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자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호주 도로인데 미국인 여성이 새끼 원뱃을 들어 올립니다. 발버둥치는 이 원뱃을 데리고 카메라 앞에서 인증 촬영을 하는데요. Okay, Mama's right there. 어미 원뱃이 도망쳤다가 다시 다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호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증샷 때문에 동물을 학대했다며 온라인에선 추방운동이 벌어졌고 동물단체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결국 이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원뱃은 호주 정부가 보호하는 동물로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호주 총리,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이 생물 말고 반격할 수 있는 동물에게 해보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민당의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게 확인되면서입니다.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총리가 교체된 건데 정치자금 문제가 또 터지자 퇴진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측이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엔, 우리 돈 약 100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 3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 15명가량이 받은 건데 이들은 상품권을 받자마자 총리 측에 되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시바 총리 측은 취재진에 회식에 맞춰 기념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총리 사비에서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사비라고 해도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은 정치인을 포함한 개인이 정치인 개인에게 현금이나 유가 증권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법성 여부를 떠나 10만 엔의 상품권은 사회 통념상 기념품의 범주를 넘는다며 총리의 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상품권을 준 총리 측도 받은 자민당 의원 측도 언어 도단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자금 스캔들로 총리 교체는 물론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만큼 이번 사건도 이시바 총리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자민당 내 옛 아베 보수파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재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일본 전국은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번엔 주류 관세로 맞붙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에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에 50%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유럽산 와인이나 샴페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EU를 향한 관세 전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끔찍한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를 즉각 폐지하지 않으면 프랑스 등 유럽산 와인, 샴페인 같은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U의 미국산 위스키 50% 관세 조치는 앞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발효에 대응한 보복 관세 조치인데, 미국은 이에 더 큰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반응에 유럽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SNS에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산업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주도권 싸움 과정에 해당 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We really want to say to policymakers in the EU and in the US, enough is enough. We're done being used as bargaining chips. We want to get out of these unrelated disputes.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스포츠 장비 등에 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EU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관세 2배 부과를, 캐나다는 전력 요금 인상을 위협하며 신경전을 벌이다 서로가 이를 취소했는데, 캐나다가 다시 관세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유럽과 캐나다의 강한 보복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굽히지 않으며 세계 무역 시장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삿바 싸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 처음으로 휴전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일 사우디에서 30일간 휴전안을 합의한 것에 대해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Вместе с ним пообсуждать, но сама по себе идея закончить этот конфликт мир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нами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푸틴은 휴전이 장기적 평화와 분쟁의 근본 원인 제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당장 휴전 합의를 따르라며 압박했지만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 시간 벌기에 나선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얘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미국 측과 세부 사항을 논의할 뜻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주 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opefully we'll take this offer now to the Russians. And we hope that they'll say yes, that they'll say yes to peace. The ball is now in their court. 그 사이 푸틴은 전쟁에서 우세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쿠르스크 접경지 거점 마을인 수자를 찾아 군에게 일대를 완전히 해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휴전 협정에서 쿠르스크를 영토 교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우크라이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는 겁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백악관 중동 특사를 만나 휴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4살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4세 고시에 이런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함께 고등학생보다도 영유아가 영어 사교육에 쓰는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영유아가 다니는 서울의 한 영어학원. 이곳의 아침 등원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기 몸만큼 큰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학원으로 향합니다. 곧이어 셔틀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싼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대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승번이 됐을 때 전화를 드릴 수 있어요. 일명 4세고시라 불리는 입학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알파벳 쓸 줄 알아야 되고, 읽고 쓰고 가능해야 되고, 쇼파울, 파닉스,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합격하면 입학 가능하세요. 교육부가 5세 이하 영유아들을 조사했더니
절반 정도가 영어를 포함해 논술, 과학 등 사교육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세 이하 영아도 4명 중 1명꼴로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33만 원 정도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평균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유아 사교육비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학원들입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154만 원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치로 환산하면 대학 등록금의 2배가 훌쩍 넘는데 여기에 각종 추가 비용도 붙습니다. 수강료랑 급식비 포함된 금액이 209만 원이고요. 셔틀비 10만 원, 교재비 따로.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학부모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느낄까 봐. 실제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입학 준비와 함께 불안 심리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사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 입시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토트넘은 네덜란드의 아젯 알크마르와 붙은 2차전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원정 1차전 패배를 서력하고 1, 2차전 합계 3대2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손흥민은 2차전에서 왼쪽 측면의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슈팅 5번을 포함해 한 차례 공식 도움을 기록했고 특히 2차전 3골에 모두 관여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낮 기온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대기 질도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일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